안녕하세요. 네, 사실 이야기하는 자리를 종종 가는데 들으시는 분들 자기소개하고 시작한 건 사실 처음 겪어봐서 저희는 사실 이렇게 건강한 소비가 만드는 건강한 지구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있어요. 대부분 어디 가서 얘기를 하든지 이제 요걸 표지로 사용을 하는데 너네 제로 웨이스트 샵, 그 쓰레기 관련된 활동들을 한다고 얘기 들었는데 왜 캐치프레이즈에 쓰레기라는 단어가 하나도 없는 거야? 라는 질문을 생각보다 많이 해주세요. 근데 저희는 이제 쓰레기에 대해서 해석하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접근할지는 사실은 각자의 주체가 다 달라요. 근데 저희 더피커는 이 쓰레기의 문제라는 것들은 소비 문화가 조금 어느 방향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생긴 문제구나, 하위 문제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 소비 문화를 건강하게 회복시키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쓰레기의 문제, 그리고 쓰레기의 문제뿐만 아니라 사실 연결된 다양한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같이 해결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저희가 사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운영하는 것들은 온오프라인 매장도 운영을 하고, 다양한 콘텐츠들도 만들고 공유하고, 그런 컨설팅도 하고 교육도 하고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 그런 플랫폼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조금 공유해드리고 싶은 것들은 이제 더피커에 담긴 의미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데, 소비의 양태라는 것들이 사실 포장을 안 할 수 없는 형태로 흘러갔어요. 왜냐하면 포장이 하는 역할들이 사실 많잖아요. 위생을 담보하기도 하고, 그리고 제품을 사실 이제 파손되는 것들을 막기도 하고, 필요한 부분들이 확실히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얼마만큼 그 역할을 이제 포장에 수행하고도 그 이상의 포장들을 쓰고 있는지를 사실 들여다보는 일을 흔치가 않아요. 대표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다양한 사업군을 보지만 조금 친환경 식품 산업 같은 것들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주목을 받아갖고 성장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건강한 식재료를 얻어낼 수 있는가에 대한 관심도는 엄청나게 많은데, 그 건강한 식재료를 길러내는 환경 자체를 파괴하는 것들을 포장을 쓰고 있다는 것들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건강한 거 원하는 거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 알고 있는데 왜 그거 비닐에 들어있는 거 사세요? 그러니까 왜 플라스틱에 담겨있는 거 사세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특별히 그냥 그렇게 파니까요 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근데 저희가 드리고 싶은 경험 자체는 이런 것들, 건강한 소산을 원하면은 그런 것들을 건강한 방법으로, 건강한 형태로 그런 것들을 취하는 방법들을 경험을 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조금 좀 경험을 주기 위해서 더피커를 운영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조금 더피커에는 이렇게 픽할 때 깐깐하게 고르고 조금 건강한 기준으로 고르기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어떤 식재료, 어떤 제품을 이제 구매할 때 좀 수확하는 느낌으로 조금 같이 그런 경험을 얻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더피커라는 단어를 좀 써보고 있어요. 저희 미션은 시장 전체가 같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이런 분들한테 좀 조력자가 되는 것들이 저희 미션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좀 대부분 뭔가를 선택할 때 있어서 좀 과거랑 소통하는 부분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옛날에 어떻게 살았지? 옛날에 대기오염 없었을 때는 어떻게 살았는데 대기오염이 없었던 거야? 공정이 없었구나. 예를 들어서 수질오염 없을 때는 무슨 세제 썼어? 그럼 이런 거 썼구나 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인사이트를 얻고 그런 것들 현대에 적용하는 것들을 저희가 많이 선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것들은 소비의 기준이에요. 소비를 한다는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창업을 하거나 어떤 곳에서 이제 일을 하거나 한다는 것들은 생산자이기도 하고 기획자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 이전에 그런 것들을 다 걷어내면 여러분들 모두 다 소비자잖아요. 다 소비를 하고 살고 있잖아요. 근데 소비자들한테 어떤 소비의 기준을 제공을 해줄 것인가에 따라서 생산도 달라지고 유통도 달라지고 폐기도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이 얘기 하고 싶은 거예요. 이제 우리가 제로 웨이스트, 비즈니스 이런 얘기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사회문화적인 접근이겠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비자가 뛰쳐나갔을 때 저는 진짜 기업들도 깜짝 놀랐고 정책도 깜짝 놀라가지고 막 따라갈 줄 알았는데 아직도 이렇게 멀뚱멀뚱 서서 어디까지 가지? 어디까지 가지? 저기까지 가면 우리가 움직여야 되나? 이렇게 아직 분위기 파악 중이세요. 그리고 이제 기업은 그러고 있고, 이제 정책 같은 경우도 사실은 정책이 속도 있는 정책이라는 것들은 사실상 어려워요. 정책도 굉장히 좋은 정책이 많은데 좋은 법안은 많아요. 계속 이제 제한되고 있는 것들이 많은데 소비자들 반응이 어떤가에 대해서도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셋이 같이 가야 된다는 것들, 2인 삼각을 해서 한 발자국씩 나가야지 사실상 뭔가를 성취할 수 있다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진행하실 때 물론 비즈니스라는 게 B2B도 있고 다양하지만 좀 소비자 사례를 만들어서 내가 활동하고는 있지는 않지만 기업에 공유한다던가 기업을 끌어온다던가
정부한테 이런 사례를 준다던가 이런 것들도 항상 고려를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제로 웨이스트 이제 입문하시면 대개 읽는 책이 나는 쓰레기 없이 산다, 그 비존슨 씨 그 책을 읽는데 내용이 뭐냐면은 4인 가족이 살아요. 아들 둘, 이게 부부가 아들 둘 두고 미국에 사는데 1년 동안 만든 쓰레기를 보여주거든요. 마지막에, 책 마지막에. 이만한 병 안에 4인 가족이 만든 1년 동안 만든 게 다 들어가요. 놀랍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작년인가 재작년에 한국에서 강의를 하셔가지고 들어갔는데 병을 딱 꺼내시는데 책에 있는 병보다 더 작은 거야. 그래가지고 놀랍지 않으세요? 일단 놀랍죠. 박수가 막 나오잖아요. 근데 저걸 내가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우울하잖아요. 그분은 삶 자체를 가족이 운동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포기하고 생소한 거 하고. 근데 다른 사례를 또 가지고 올게요. 환경에 관심 하나도 없는 분이세요. 사실 제 친구인데 환경 관심 하나도 없어. 용어 이런 얘기하면은 듣는 것도 싫어요. 근데 사는 거 보면은 이 사람 어떻게 사는가를 들여다보면은 뭘 안 사. 맨날 똑같은 옷 입거든요. 맨날. 제 주변에 있던 사람 중에 그 피처폰을 제일 오래 썼던 애예요. 그리고 뭐 하면은 야 그거 찢어졌어. 그 다음 보면 이렇게 디워오고 고장났어. 고쳐오고 그래요. 환경에 관심 하나도 없는데 삶 자체가 뭐 환경 오염이랑은 거리가 먼 삶이 있어요. 이 사람은 삶이 그런 거예요. 삶의 그 루틴이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은. 그러니까 우리들도 소비자들이 선택하기 시작한 거예요. 나 이 삶의 루틴, 이 삶의 영역은 좀 버릇으로 내가 그냥 막 애쓰지 않아도 버릇처럼 진행할 거고, 근데 이 분야만큼은 내가 운동으로서의 소비자가 될 거야. 해가지고 막 불편해 죽겠는데 병 들고 다니고, 불편해 죽겠는데 막 손수건 5장씩 가지고 다니고, 불편해 죽겠는데 뭐 어디 가서 사야 되고, 비싼데도 이거 사고, 이런 것들은 운동가로서의 소비자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사업 타겟은, 여러분들의 좀 기획의 타겟은 어디로 향해야 되는지를 구분하셔야 돼요. 사실 제로 웨이스트라는 것들이 뭐 공부를 하면 좋기는 해요. 뭐 성분이 어떻고, 뭐 포장재 재질이 어떻고, 뭐 생활화학이 어떻고, 뭐 연간 플라스틱 사용량, 생활 폐기량 이런 뭐 수치적인 건 어떻고, 이런 걸 얘기를 듣고 알고 있으면 당연히 좋은데, 그 이전에 해야 되는 것들이 이런 부분들이에요. 인문학적인 부분들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난 여기서 어떤 활동을 할 거야 할 때, 사실 뭐 쉽게 말하면 교육적인 부분이죠. 재밌는 거는 제가 계속 회복하잖아요, 소비문화. 그러니까 옛날에 어떻게 살았는지를 제가 되게 관심 있게 봐요. 재밌는 거 보면은 뭐 제가 막 유교 이런 것들을 막 엄청 침범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데, 예학이라고 했어요. 예학. 사람이 좀 인간이 되려면은 그 유교에서는 악기를 연주하래요. 이상하지 않아요? 너 사람 되고 싶냐? 인성을 좀 함양하고 싶냐? 악기를 연주해라 이랬대요. 재밌는 건 뭐냐면, 뭐 옛날 음악을 생각해 보세요. 좀 그렇잖아요. 뭐 요즘이야 뭐 뚝뚝뚝 하는 것들이 많지만, 옛날에는 막 흘러가잖아요. 그 과정에서 정확하게 음을 잡고, 정확하게 음을 튕기고, 느리지만 거기에 흐름에 맞춰가야 되고 하는 것들을 하는 과정에서 인성이 함양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 부분이에요, 이게. 우리가 지금 뭘 실천하려고 해도 너무 스트레스 받고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사회 구조의 문제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너무 빨라. 내 옆에 있는 애가 막 진짜 갑자기 전력 질주를 하기 시작했어. 그러면 왜 이렇게 빨리 뛰어? 막 이러면서 막 나는 달리기도 못하는데 뛰어야 돼. 숨이 차가지고 죽을 것 같은데 뛰어야 돼.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실천도 안 되지, 구조적으로도 안 잡히지, 빠른 속도에 맞춰진 서비스 제품들이 만들어져 있으니까 다 그 사용 주기는 짧아지지. 그리고 그런 인문 콘텐츠, 문화 콘텐츠도 다 똑같아요. 요즘은 나이가 어려질수록, 예를 들어서 기사를 봐. 그럼 기사를 다 보고 댓글 보는 게 아니고 댓글부터 보고 기사 보는 사람들이 많아졌대요. 그리고 드라마를 봐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옛날에는 기승전결이 없으면은 야, 기승전결이 없다? 뭐 어떻게 저렇게 진행되냐? 이러는데, 기승전결 하면은 답답해 죽는 거야. 막 왜 이렇게 전개가 느려? 빨리빨리 해. 막 웹툰 같은 것도 막 댓글 보면은 빨리 싸우라고 해요. 싸울 이유가 있어야지 싸우는 건데, 스토리가 빨리 싸우라고 해요. 빨리 뭐 연애하라고 해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도에 대한 부분들이 되게 중요하게 됐어요, 이제. 근데 이런 부분들이 회복이 안 되면은 사실 전환 이런 부분들이 속도가 그거에 맞춰지지가 않아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인문학적인 부분들을 계속 건드려줘야 되고, 삶의 방식이 느려도 괜찮다라는 부분들이 말해줘야 되고, 쟤는 빠르지만 너는 느려. 근데 너는 느린 대신 이게 있어. 이런 것들을 말해줄 수 있어야 되고, 더 중요한 거는 뭐다? 공감력, 공통감 이런 것도 있어야 되는데, 사실 공감하는 것들 너무 어려워졌어요. 진짜로. 옛날에 비해서. 공감을 잘하고 계신가요, 우리가? 나한테 공감해! 이거 말고. 내가 상대방을 공감하는 것들이 너무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진짜로 이제는. 이제 이런 것들이 사람끼리는 그래도 치고받고 하면서 어떻게든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친구끼리 싸웠어. 막 화해하면서 그래, 뭐 이해는 안 되지만 네가 그랬구나. 응, 이해된다. 공감된다.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든 되는데 이게 확장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로 웨이스트는 물건에 대한 공감이 있어야지 할 수 있어요. 사람 말고. 물건이 이렇게 생산된대. 그런다는 것들은 생애 주기를 보면 이렇게 태어난 거잖아요. 그러면 아, 제가 저런 환경에서 태어나게 하면 안 되겠구나. 제가 이렇게 짧게 살다 가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저렇게 폐기돼서 저렇게 죽게 내버려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공감이 이제 그때 들어가면서 제로 웨이스트가 시작되는 거고, 무형의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들도 엄연한 우리가 지금 주목받고 있는 컨텐츠 사업이라는 것들이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좀 그런 부분들을 잘 녹였으면 좋겠어요. 요즘 뭐 예능이나 이런 데에서 제로 웨이스트 녹아져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아쉽게도 너무 재미없게 만드는 데가 많아서 예, 좀 컨텐츠적으로도 풀어나가는 부분들이 있고, 교육, 특히 교육하시는 분들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다양한 옵션을 주세요.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진짜로 뭐 자본주의가 맞아, 생태주의가 맞아 이런 것들을 강요하지 마시고 선택은 그 친구들이 하는 거예요. 뭘 하든 뭐 어딜 가든 상관없는데 네가 선택할 수 있는 것 중에 이런 생태주의적인 것도 있어. 전환을 위한 자리도 있어. 물론 너 자본주의를 선택해도 돼. 뭐 이런 것들을 사실 옵션을 주는 게 교육의 사실 목적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도 같이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 좀 강의를 좀 마치도록 할게요. 네.